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요즘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이 DeFi라는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제가 이전 강연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탈중앙 그리고 신뢰를 중요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크립토 커런시, 즉 암호화폐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은 블록체인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난 10년 동안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디지털 자산,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이 탈중앙형 금융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로 세분화된 현대 금융시장의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ICO, STO 등 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기법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또 진화한 모델이 바로 오늘 세션의 주제인 이 DeFi라는 녀석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탈중앙성 그리고 신뢰라는 키워드를 유지했지만 이 과거 프로젝트들보다 편의성과 사용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자, 그럼 이 DeFi라는 녀석이 뭐냐? 일단 단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탈중앙, Decentralized와 금융, 이 Finance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처럼 중앙화된 기관 없이 이 시스템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지칭하는 겁니다. 같은 모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전당포에서 거래를 하면은 물건을 담보로 맡기죠. 그리고 그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고 또 여기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이 메이커다오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신 여기에서는 이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담보물로 맡기고 또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대출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수수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플랫폼에서 발행한 메이커라는 코인으로 수수료가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은 뭐 이 다이라는 이런 코인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다이라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변동성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받는 거랑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의 요는 이 프로젝트가 전당포 모델과 이 메이커다오 프로젝트가 전당포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다. 근데 대신에 이 거래를 하는 수단이 이더리움, 다이, 메이커와 같은 암호화폐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말씀드린 건 이 DeFi의 영역 중에서도 이 담보대출 쪽 영역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이 DeFi라는 녀석은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스테이킹, 아니면 뭐 파생상품, 스테이블 코인, STO,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등등 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여유 시간이 생기면은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DeFi라는 녀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규제 이슈가 뭐 상당히 명확하게 있죠. 이 금융이라는 영역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규제가 강하게 붙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DeFi라는 녀석도 결국에는 규제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DeFi 규제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이미 취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2021년부터 DeFi 상품의 일부가 판매 금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통해서 카카오코인 클레이를 공개를 했고요.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카카오가 클레이를 통해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10대, 20대들은 법정 화폐보다 가상자산을 좀 더 많이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자산, 또 디지털 금융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디파이 서비스도 제공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 같은 경우에는 이 디파이 분야 중에서도 이 예치 서비스 그리고 토큰 교환 플랫폼으로 일단 1차적으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런 전망도 있죠. 이 디젠이라고 이 베를린 소재의 비영리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디파이 시장이 수년 내 핀테크 산업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디파이 기반 저축연금 등 이 다양한 금융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한국 돈으로 약 10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디파이가 형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이 디파이의 성장이 꽤 말이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 세계 인구의 17억 명은 은행 계좌가 아예 없고요. 또 25억 명은 은행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명의 인구 가운데 3분의 2는 모바일 기기,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크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 블록체인 신봉자들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 어마무시하게 큰 금융시장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전 세계 인구의 약 22%가 전통적인 금융기관, 즉 은행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큰 터지지 않는 시장 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디파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개인도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태어난 곳 혹은 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비스를 거부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정리한 대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성을 갖게 된다. 뭐를 통해서? 디파이를 통해서 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비전에 상당히 많은 구루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이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와 같은 전문가들도 이 디파이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디파이라는 블록체인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좀 생소한 영역이어가지고 아마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혜였습니다.